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네. 지금 아침 7시죠. 자, 집에서 나오려다 보니까 뉴스에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체포되었다. 그래서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그러니까 꼭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슨 교도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디지털 공간,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가 그런 교도소를 운영하려면 국회에서 입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많겠죠. 그런 국가가 운영할 만한 어떤 그 시스템이 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디지털 교도소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개인이 이 나쁜 놈들, 범죄자들을 신상을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좀 일벌백계는 아니더라도 일단 좀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좀 혼을 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만든 일종의 홈페이지죠. 홈페이지, 웹사이트인데, 그 서버는 저기 러시아에 있다는 것 같아요. 러시아. 어쨌든 디지털 교도소의 내용이 범죄자든 아니든, 뭐 범죄자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본인의 허락 없이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신상 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뭡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그 다음에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허락 없이 자신의 뭐 사실이든 아니든 그 명예를 해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그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하고 그 자체가 범죄 행위인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그 법률가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는 굳건하게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올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위는 일종의 사적 처벌에 해당이 되겠죠. 범죄자든 아니든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국가에만 귀속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개인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회는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디지털 교도소가 사적 처벌, 홈페이지에 신상정보 공개하는 게 무슨 처벌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상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좀 위중한 그런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경찰에서는 그런 운영진에 대해서 이제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단속을 실시하였는데, 경찰의 말에 의하면 이 운영진을 체포할 경우에 이들을 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하겠다, 뭐 이렇게 밝힌 보도를 봤어요. 그랬더니 규제를 강화했더니 운영진이 이제 잠적을 해버렸죠. 잠적을 해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서 어느 나라를 돌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 이런 뉴스까지 봤는데 결국은 베트남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보면 뭐 제2기 운영진이라고 하면서 이 1기 운영자가 그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뭐 비밀번호라든지 그 운영 권한을 넘겨줬다라는 거죠. 대신 운영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개시했다라면서 제2기 운영자가 운영을 개시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현재에도 디지털 교도소는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적 처벌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뭐 범죄자든 아니든 신상 정보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그렇게 마구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 행위이다.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출근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더 얘기가 더 생각이 안 나네요. 나중에 또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으면 업데이트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디지털 교도소의 어떤 취지라고 할까? 그 나쁜 놈들을 좀 더 혼을 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 나쁜 짓 한 사람들을 혼내주고 싶어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또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좀 핵심인 것 같고요. 타인의 신상 정보를 마구 올리는 게 무슨 죄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름뿐만이 아니라 뭐 이름, 전화번호를 비롯해서 사진도 영상도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면 개인정보에 해당이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그런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경우에 이제 범죄가 되는데,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부정한 수단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해서, 그 다음에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정한 목적으로 그러한 개인정보를 사용한 경우, 그러한 경우에 벌칙조항을 보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인의 신상정보, 사진이라고 합시다. 그럼 사진을 취득한 것은 그냥 우연히 얻었으면 보고 말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부정한 목적으로 만약에 사용을 한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이제 법률 위반이라는 소리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정한 취득까지도 해당될 수가 있겠죠. 부정한 수단을 가지고 취득해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행사했을 경우에 이렇게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피해자의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책임, 민사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